저희가 오늘 열 자리 다시 정 선생님 다시 정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대학 입시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누구나 입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 김유정의 누구나 입시. 안녕하세요. 제작과 진행을 맡은 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정쌤입니다. 네, 저희는 모두 현직 교사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대학마다 입시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실관계들은 많은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끝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 무엇이냐를 김쌤이 해주실 거고 제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쌤께서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간소화되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입 전형 구조의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대담을 나눠보겠고요. 끝으로 마지막 전망, 오늘 서울대에서 발표한 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2023 서울대의 입시의 전형은 오늘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급히 추가를 해서 같이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면 학생의 선택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교과 파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보통 교과 파트 중에서도요,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는 이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쌤? 들어봤죠. 네, 뭐 A, B, C로만 나와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공통 과목은 전부 다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은 모두 등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나오지 않죠. 바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 일반 선택 과목 모두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쌤이 지도하시는 뭐 세계사 과목 지금 일반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과목을 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니까 C 등급을 맞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맞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어딘가를 맡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같은 과목 전부 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시험을 치는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인지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잘 하셔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일반 선택 과목이면 뭐 어떻고 진로 선택 과목이면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을 대학에서 어떻게 내신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주요 대학별 학생부 산출 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각 대학별로 다르네요. 네,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미반영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미반영이네요. 대체로 미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 갈 때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죠. 그럼 예전에 대학은 자신의 점수에 맞춰가지고 3학년 때 정하는 게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부터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급의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열심히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대학 갈 내신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3학년 1학기 때 주로 듣게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에서 성적 자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내신은 2학년 때 끝난다. 어떻게 보면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에서 끝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등급이 나오고 대학에서 모두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학년 성적을 만들어 놓고 2학년 일반 선택 과목을 진행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상당히 결론에 가까운 부분이 이미 지금 조금 유출이 됐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내신 산출 진로 선택 과목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상당수의 학생들이 내신이 2학년 때 이미 결정이 다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 반영 교과 기준 성취도 상위 3개 과목만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성취도를 A 3개만 맞으면 다 만점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밑에 있는 상명대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다음 대학들 목록을 보시면요. 성균관대 반영하겠다. 그런데 학생부 점수 중 20%만 진로 선택에서 반영하는데 정성 평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또 숙명여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A, B, C를 1, 2, 4등급, 1, 2, 3등급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내신 산출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에 있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우수 최대 3과목만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A 3개만 맞으면 만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신은 사실상 고등학교 입학 초기에 결정된다. 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에서 등급이 초장에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등급 나오는 과목은 수강자가 많을 때 들어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많이 들을 때 해야 1등급 수도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되겠죠. 많은 학생이 들어야지 그 해당 등급 구간에 들어갈 학생 수가 그렇죠, 많아질 그렇죠. 테니까요. 모집단이 커야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수강자가 많을 때 들으면 그만큼의 자신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발빠른 학교들은 고3에 수능 선택 과목을 배치할 전망이다. 이건 단지 전망인데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아예 필요가 없어지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의욕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2학년까지의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다. 그런 친구들은 3학년 1학기에 오히려 선택 과목을 많이 들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러한 전략을 취할 수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 선택 과목이 3학년 1학기 때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런 편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4번입니다. 1, 2학년 때 내신을 잘 받으면 수능을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2학년 때 이미 이제 성적이 결정되고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대체로 반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능으로 뽑는 인원들이 40%까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1, 2학년 때 내신을 잘 받아두면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5번째입니다. 1학년, 2학년 때 내가 내신을 망쳤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차피 수능으로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뒤에 이제 여전히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지금 이 방송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따가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어떻게 바뀌나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수능 EBS 연기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수능 시험 내용이 더 많은 것들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출제 범위를 보시면 2021학년도 수능은 즉 올해 수능이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2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큰 문제는 없지만 수학 같은 경우가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춰서 수능을 쳐야지 대학을 진학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수학 선택 과목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있다가 저희가 대학별로 어떤 수학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확률과 통계는 문과 계열 학생들이 들을 것 같고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은 이공계 학생들이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는 9과목 중 2과목을 택하고 과학은 8과목 중 2과목을 택합니다. 이것은 인문 계열이랑 그리고 이공 계열로 나누어진 것인데 2022 수능부터는 계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사탐 2개, 과탐 2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이공계열을 가려고 하는데 사탐을 2개를 선택한다. 이거는 그 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적응을 하지 못할 뿐더러 그 학교에서도 아마 이 반영 자체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공계열을 진학하려고 한다면 과학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 학과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해 주면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무조건 쳐라라고 하는 대학들이 지금 쭉 나와 있고요.
또 자연계 같은 경우에 탐구는 과탐 2개를 쳐라라고 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라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들어란 선택이 거죠? 네, 사실상 선택이 듣고 오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학교인데도 과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쪽에 수학이랑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대나 의대나 뭐 공대 이런 쪽이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계열마다 좀 전공 적합성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확인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미 자신의 적성 또는 진로를 1학년 때 선택해 두고 즉 자기 진로에 맞게끔 선택해서 수능을 쳐서 대학을 진학해라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 적합성을 네, 쌓으라. 맞습니다. 앞에서 봤던 대학들은 지정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예 응시를 할 수가 없는 지원을 할 수 없는 대학들이었고 지금 여기 보시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은 해 하지만 이걸 선택하면 가산점을 줄게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수능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베스킨라빈스 같은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 너. 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이 답은 네. 정해져 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정하고 학과를 정하는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 그리고 수능에서 쳐야 되는 과목이 정해진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는 공대에 너무 가고 싶은데 수학이랑 과학을 너무 못해서 그런데 나는 세계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이럴 수가. 세계사로 공대를 한번 가보겠다. 가능할까요? 오. 뭐 못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못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느냐? 그건 원하는 아마- 대학은 아니다. 네, 그렇죠. 원하는 대학은 아니다. 이- 좋습니다. 수능과 관련된 다음 이슈입니다. 영어 3등급 맞고 스카이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흰색 부분을 보시면은 2201년이 아니고 21년 21년입니다. 올해 네, 올해 입시는 입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그 급간 점수 차이가 0.5점 서울대를 기준이죠. 서울대를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2, 3등급 차이 3등급을 받아도 이제 1점 그러니까 1점. 0.5점씩인데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는 이 점수의 폭이 0점, 0.5점, 2점, 4점, 6점, 4점. 8점, 10점. 그러니까 이제 영어 등급이 낮으면은 그 올해보다 더 많이 불리해지는 거죠. 등급이 떨어질수록 갭이 커지네요. 그렇죠. 수능- 3등급부터 이제 훨씬 더 갭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점수 급간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능과 관련된 사항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능이 달라진다. 요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선택형 수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하라고 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한다면 그 대학이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선발이 늘어나면 40%까지 늘어난다면 그만큼 재수생들과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신 점수에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수능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제2외국어 탐구 과목 대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제2외국어 과목으로 탐구 과목 성적을 대체했다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절대 평가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국어의 1등급을 네, 모하메드 시대는 같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랍어는 상대 평가했을 때 남들이 못 치면 조금 맞춰도 1등급을 받아가지고 탐구를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절대 평가가 된다면 그런 점이 없어지겠고요. 대체가 그렇군요.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선택형 수능 내 지원 계열에 맞게 준비하자. 요게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끝까지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지원한 학교가 정해진다면 네. 자신이 어떤 대학을 진학을 할 것인지 먼저 확립을 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진로를 빨리. 오늘 우리의 라번 섹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그렇군요. 다뤄볼 이것만 예정이죠. 봐도 쏙쏙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들어오죠. 네, 좋습니다. 그 3번에 보시면 수능 위주 선발이 많아지면 재수생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대학들이 수능 시험을 치는 날이 되면 신입생들이 전부 다 수능 치러 가서 없다. 남아있는 학생들은 학종이랑 교과로 온 학생들밖에 없다. 뭐 이런 저희가 얘기들이 갈 곳이 없는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고 하면 그만큼 더 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는 그렇죠. 그 서울대를 그렇습니다. 항상 아. 이 수능 경쟁판에서 가장 이 최상위 포식자는 아무래도 강남 뭐 학원들 이런 그렇죠. 학원들이죠. 다음은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간소화되는가를 정 선생님께서 특색 있는 것만 위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현 입시 제도의 핵심은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제거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로서 계량화된 수치화된 것으로서 평가를 하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보고 있듯이 현행 고1, 고2는요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됩니다.
더불어서 자기소개서가 현행 4개 문항 5,000글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훨씬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자소서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렇죠. 현행 고등학교 1, 2학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핵심만 적어라. 예, 그렇죠. 더 이상 그럼 군더더기 중학교 없이.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수시를 갈 때는 그렇죠. 지금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할 때는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됩니다. 자소서가 아예 쓸 일이 없어지는. 네,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입시를 할 때 변별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제 수능 과목들에 대해서 좀 변별이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부 이제 자기소개서를 대필을 해주고 돈을 버는 어떤 사설 기관들 그렇죠.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 각오하셔야겠습니다. 네, 막차를 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차표 한 장 들고 떠나야겠네요. 자, 네, 그 대학별고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가장 밑에 있는 항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적 사회적 배려자. 배려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그리고 지역 균형 선발 수도권 대학 10% 이상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서울권으로서 저 전형을 충분히 이용하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무적으로서 해놨기 때문에 저기에서 그 요구하는 조건만 잘 충족을 한다면 훨씬 서울권에서 가는 친구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부가 그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을 이제 2024학년도를 목표로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조기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 정시를 많이 뽑아라. 그렇죠. 여기 16개 대학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학생부 종합으로서 현행 많이 그렇습니다. 뽑고 있는 대학들이죠.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그렇죠. 뽑았던 대학 16개를 찍어서 수능 40%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없다. 40% 이상이 되면 그만큼의 교육부에서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저것을 유도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 고1, 2학생들의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활동에서 보면요. 현행 1학년, 2학년은 방과 후 활동 내용이 미기재됩니다. 더불어서 비교과 영역 이것이 학생부 종합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율 동아리가 연간 1개밖에 적을 수가 없고요. 그것을 활동 같은 걸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어떠한 동아리다라는 간략한 소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30자라고 하면은 뭐 그냥 거의 이름만 적는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뭐 하는 동아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특색 있게 동아리를 만들 때 창의적인 이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딱 봐도 이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딱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동아리명으로 짓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면접에서 질문할 거리도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뭘 어떤 것들을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증문즉답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동아리 운영을 내실 있게 해야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대답을 잘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것에서 얼마나 많은 자신들이 행위를 하느냐, 활동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깊이와 그리고 넓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자체를 적는 것이 이제 대학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원래의 봉사의 의미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봉사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미기재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봉사활동을 한 장소 그리고 한 학년, 그러니까 연도 그런 것들은 기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내가 분야에서 봉사를 계속했다는 걸 어필하고 싶으면 그 영역을 드러나는 곳에서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한다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수상 경력이 말이 많은데요. 올해 그렇죠. 고3 학생들은 이제 상을 많이 부풀려서 받은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학기당 한 건만 올릴 수 있다. 음, 그러면 이제 6학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상장 대잔치 같은 상장 것들이 벌어졌었죠. 대잔치였다면 학교에서 모든 대회에 참여한다. 네, 그렇죠. 거의 뭐 월드컵에 참여를 하듯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한 학기당 하나씩밖에 적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학기에서 자신의 어떠한 학업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회에만 집중을 해라. 예컨대 뭐 한 학기는 영어상을 쓴다든지 또 한 학기는 수학상 아니면 국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개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시로 쓸 때는 5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학업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과 더불어서 내가 좀 더 진학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련된 대회 같은 것들 더불어서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범상이랄지 표창장이랄지 그런 것들을 한다면 저 수상 경력 또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수능도 많이 확대가 되고 수능으로 뽑는 학생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이제 수상도 한 학기당 하나밖에 못 한다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업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모든 대회에 나갈 필요 없이 이번 학기는 나 이 대회만 나갈래.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현명하게 그 자기 생활 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든 만큼 그것들을 더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지금 내 생기부에서 어떤 접들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늘상 체크를 해가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수상 경력이나 독서도 적을 수가 없게 되고 뭐 자율 동아리는 대회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편차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점차 생활 기록부에 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학생부 기록의 간소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살아 있는데 대학이 모든 내용들을 축소해 놨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별로 보고 변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축소되지 않은 유의미한 고능력 특기 사항 같은 것들을 잘 적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세특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그렇죠.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 사랑하죠. 사랑을 하지만 좀 더 눈에 띄는 친구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본인 또한 자신이 좋은 생기부를 얻고 활동을 얻고 싶으면 평상시에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특출난 이런 뭐 질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이목을 끌고 한다면 조금 더 내실 있는 생기부를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성적만 잘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혼자 막 문제 풀고 있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보다는 수업에 잘 참여하고 그렇죠. 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어젠더는 뭐 이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 협력과 인성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세특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생활 기록부에 볼 게 별로 없으면 대학은 결국 수능 최저를 만드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렇죠. 변별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 경희대 네오나 이화여대 연세대 서울대 직영 고려대 일반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앞으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지만 수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뭐, 저 3번이랑 이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또 뭐 저렇게 서울권 말고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도 뭐 이렇게 전형에서 최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저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세 번째는 각 대학별로 교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하면서 교과 전형을 대폭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 전형에는 대부분 저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저 전형으로 설정해 놓은 인원들을 뽑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인원들은 어차피 대학은 그 인원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시로 그 인원이 2월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재수생을 피해야 되는 그러한 전투 해서 분리할 수 있다. 그렇죠. 분리할 수밖에 네, 없다. 참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면 불리하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 준비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자소서가 앞으로 점차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기 때문에 평가 자료가 부족해서 면접도 중요도가 더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 거냐? 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엑기스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쪽쪽 주제 빨아먹겠습니다.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증가한다. 고려대는 무려 21%, 경희대는 11%, 한양대 10%, 연세대 9.4% 정도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을 증가했습니다. 이 정부가 권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시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된다. 연대 21%, 동국대 17%, 경희대 17%, 건국대 14%. 하지만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들어가는 데는 거의 뭐 지방에서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종합 전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16개 대학이 교과 전형을 10% 의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교과 전형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몇 개 대학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부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해가 첫 해가 바로 내년이 될 가능성이 그럼 어떤 높습니다. 친구들이 추천을 받나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원래 학교장 추천 전형을 각 학교에서 1등이 서울대, 1, 2등이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가 3, 4, 5, 6, 7등 뭐 이렇게 가져가고 그게 있었는데 이 경쟁이 사실 안 됐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다 이걸 만든다.
그리고 이게 서울에 가기 가장 좋은 전형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은 내신 성적이 2등급대인 학생들도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저 추천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요구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신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 변별력이 있는 친구들,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높으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아. 예를 들면은 제가 고3 부장을 할 때 같으면은 뭐 우리 애를 추천서를 써달라고 막 생떼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떼스 안 쓰시죠? 그런데 네. 이제 학교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을 추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입시가 바뀌는 걸 학교들이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정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 안 되면 안 준다. 그래서 뭐 3번의 모의고사에서 수능 최저를 맞췄을 경우에만 쓰게 한다. 뭐 이런 기준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학교들처럼 그냥 내신 좋은 놈이 지원하면은 뭐 써준다 하든지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갈등이 원서 쓸 때 굉장히 네, 큰 예. 폭풍이 불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지간한 애들이 다 추천 전형을 쓸 거기 때문에 그 학교 내규를 반드시 정하셔서 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켜가지고 공고를 하셔야지만 학부모님과 멱살 잡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 더불어서 그 2학년까지의 등급이 좋지 않았던 친구들 또한 혹시 저 등급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정시 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혹시 저것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학교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그렇죠, 알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의 기준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도 네. 내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늘어나니까 나도 지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신 점수, 수능 점수를 잘 딸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 비평준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성적을 따기가 좀 불리하지만 불리하죠. 수능 성적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3번만 놓고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재수생과의 직접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각 학교마다 추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내신이 높은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최저를 못 맞추면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시를 얼마나 최저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결국에는 내신을 1, 2학년 때 잘 따놓고 네, 맞습니다. 수능 준비를 잘해서 최저를 맞추면 이것도 답정너네요. 이거 답이죠. 둘 다 네. 잘해라. 네. 이거 오늘의 그 이 영상을 볼 결론입니다. 필요가 있나요? 네, 오늘 힘들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영상을 내신을 잘 따놓고 어, 수능 준비를 잘하는 것이 좋다. 네. 네 번째로 이제 논술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 주제는 6년제 약대가 이제 선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약대를 진학한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시 선발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종합 전형의 증감을 보시면요. 종합 전형이 지금 많이 줄었네요. 좀 줄었네요. 6,000명 6,000명이 가까이. 줄었네요. 네. 하지만 교과 전형은 새로 생겼다. 그렇네요. 1,500명을 생겼네요. 뽑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이제 5,000명 정도 이렇게 뽑는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가 증가했군요. 되는데요. 정시를 많이 뽑지만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수능에서 과목별로 1, 2, 3등급을 맞은 학생들 중에서 네. 재수생이 맞나 졸업생이 맞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수학 가형 같은 파란색이 재학생이고 이제 빨간색이 졸업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 재학생이 더 잘하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수학 가형, 뭐 수학 나형, 사탐, 과탐 다 재학생이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여기가 중요하죠. 응시자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응시자들 중에 재수생은 22%밖에 되지 않는데 그 22%밖에 되지 않은 저만큼. 학생이 국어에 35%, 그러니까요. 수학에 41%, 이야. 사탐에 38%, 과탐에 45%의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재수생과의 싸움은 사실 재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많이 봐야겠죠. 불리하다. 그렇겠죠. 똑같은 싸움을 두 번 하는 사람과 그렇죠. 한 번 하는 친구는 먹어본 고기도 다른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재수생과의 경쟁을 피하는 것이, 즉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 당연히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보니 종합으로 가느냐 교과로 가느냐인데 지금 요거는 올해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현행입니다. 현행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교과가 더 많이 많죠. 뽑는데 근데 하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다 종합으로 그렇죠. 해.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학 16개를 딱 골라가지고 교육부에서 수능 늘리고 교과 만들어 그렇죠. 해서 이제 바뀐 겁니다. 교과로 많이 뽑지 않았던 대학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서울시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밑에 있는 것이 내신 성적입니다. 1등급, 2등급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은 종합 전형을 많이 썼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종합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뽑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앞으로는 1등급 초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들의 추천 전형으로 교과를 쓰겠죠. 네, 교과를 쓸 수도 있고 종합을 쓸 수도 학교형 있고 추천도 쓸 수도 아마 있고요. 내년 입시는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눈치 싸움이 벌어지게 네, 되겠네요. 내년 입시는 대혼란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죠. 자, 앞으로는 이제 수도권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1등급 학생들이 교과 전형도 적극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그래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대학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된 서울 소재 16개 대학 전형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능이 2022년에 전년도보다 무조건 이제 선발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대학별로는 뭐 모두 다 많이 증가를 했고요. 특히 고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네. 18% 정도, 18%에서. 네, 정시 아. 18%에서 40%를 야. 뽑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시면 전년도보다 거의 뭐 10%씩 그렇게 다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교과 전형이 원래 없다가 네. 원래 새로 생긴 대학들이 지금 10%씩 다 고려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빨간색 영역을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학 가는 길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과 전형을 10% 의무화했다라고 하는데 역시 교과하면 뭐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역시나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바로 최저가 되겠죠. 수능 최저입니다. 지금 최저가 이제 되겠죠. 교과 전형이 생기니까 내신만 좋으면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하고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뭐 좋은 대학이라고 대학. 할까요? 학생들이 희망하는 네, 대학. 네, 그렇죠. 선호하는 학교는 그만큼 희망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더욱더 세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수능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교과 플러스 수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낫지 않나? 네. 수월하지 않나? 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수능 최저가 들어왔고요. 교과 교과 전형으로 원래 뽑지 않았던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이제 교과로 들어옴에 따라 내신의 1등 영역에서 한양대가 독식하던 부분을 그렇죠.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나눠 먹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출결이랑 보는 학교를 잘 구분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 두시고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대학들이 이 올해까지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네. 17개 대학만 뽑았는데 육사, 공사, 뭐 사관학교 빼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데 그렇죠. 빼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원래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대는 스카이 위주, 그리고 고교별로 내신 최상위권들의 그들만의 전쟁이었고 고교별로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원서가 남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죠. 자, 놀라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앞으로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 대학들이 지금 다 내년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을 뽑는 대학들입니다. 이야.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지금 많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야. 또 대부분 그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죠. 그렇죠. 네. 이 대학들 지금 전부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빨리 학교장 추천 전형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내규를 마련해야 돼. 내규를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기 학교마다 최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 좀 잘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형 구조의 개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고교별 학교장 추천 전형 추천자 선정 기준을 빨리 정비해야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추천자 선정 기준을 놓고 대혼란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원서 쓸 때가 그렇죠, 되면 그렇죠. 학부모님 모셔가지고 노발대발하고 네. 분명히 일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는 내신을 잘 따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의외로 네, 의외로 수도권 대학 가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가장 쉬워진다.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공부를 좀 못하는 학교 가서 내신을 따놓고 수능 공부를 나 홀로 빡세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시로 만약에 내가 올인할 것이 아니라면 지방 저학력 일반계 고교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게 핵심이죠. 핵심이죠, 사실. 네. 세 번째는요. 학추를 노려야 됩니다. 네. 학추는 학생 뭐죠? 학교장 추천 전형. 네, 그렇죠.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저거를 이제 뭐 잘못 읽는 학생도 있겠지만 네네네.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 추천 전형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서 재수생과의 경쟁을 피해야 아까 그래프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현행 교육 과정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그 예년이 없던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수생이 내년에는 더욱더 좀 많이 많아질 수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재수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역일 때, 현역일 그렇죠. 때 네, 현역일 때 수시로. 네, 그렇죠. 네, 수시로 갈 수 있는 가는 것이 수시, 좋다. 네,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되나요? 네, 좋습니다. 약대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약대는 대학 어디가에서 자세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제 수능 선발 인원은 수시 2월 인원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인원이 결국 다 그렇죠. 넘어갈 테니까. 네.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라. 네, 결국 뭐 모의고사를 재수생들이 결국 하지 이 마라. 소식을 좋아하겠죠. 네. 네, 좋아합니다. 3학년 2학기 때까지 보통 3학년 2학기 때 손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학교 네. 공부에 매진하고 네. 학업에 열중을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고등학교들이 옛날처럼 12시까지 자습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일요일 자습 확실히 수능이 변별력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양을 많아야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각의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그런 전망이 있지 네, 않나.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이 줄지만 여전히 일반계 인서울의 길이다. 수험생 그렇죠. 입장에서는 내신 수능 비교과 다 해야 된다. 뭐 좀 슬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유. 사실 비교과에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기 네. 때문에 스마트하게 그런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게 얻은 거일수록 더 가치로운 거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어야 하는 고등학교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저 방금 말했던 수능 내신 비교과 네. 다 열심히 뭐 굉장히 꼰대 같은 제가 꼰대 마인드시고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내신을 잘 받아도 수능을 못하면 끝이다. 맞는 말이지만 내신을 못 받으면 지원도 못 해보고 재수생과 전쟁할 수도 있다. 이건 어떤 의미죠? 내신을 못 받으면 일단 먼저 지원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학추에서 학추에서 학추를 그렇죠. 우리가 학교장 추천을 못 받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인성을 기준으로 추천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네. 뉴스에 대학은 나오겠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가요? 뉴스에 나오겠죠. 세상 이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내신을 좀 잘 받아둬야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물론 뭐 우리가 수능을 못 쳐가지고 최저를 못 맞춘다면 재수생과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네. 그 전에 이왕 전쟁을 해야 된다면 내가 먼저 지원을 해보고 된다면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좋죠. 안 되면 이제 재수생과의 전쟁을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신을 잘 받는 게 그것도 중요하다. 수능만 준비해서 될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2학년 담임 선생님이신 정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1, 2학년에 내신이 완성이 거의 대부분 되죠. 그리고 생기부 관략하로 활동도 간단히 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수능에 올인하여서 자신이 최저를 맞추든 아니면 뭐 정말 최후의 사건으로서 정시로 이게 넘어가든지 하든지 간에 이게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를 내실 있게 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은요. 오늘 발표된 2023 서울대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에서 중요한 사항들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서울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거의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시는 뭐 별다른 사항 없고 똑같은데요. 수능 최저가 조금 약화됐다. 네, 세계 영역 2등급, 2등급인데. 2 맞았어야 됐는데 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등급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년 2023년도 입시부터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7이니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바뀌었다. 네. 그럼 뭘로 변별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내신 높은 학생들이 더 갈 가능성이 그렇죠. 내신 높죠. 높고 그리고 좀 더 그렇죠.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면접에서 그러겠다는 거죠. 네. 면접에서 물어볼 거를 많이 만들어서 그럼 면접 준비까지 자신이 만약에 서울대를 희망하려면 면접 준비도 평상시에 네. 그렇죠. 네, 서울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일반 전형보다는 훨씬 더 뭐 쉽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자기 서류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탐구 영역도 등급이 2개 과목 등급의 평균으로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올해부터 적용되는 네,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정시 지역 균형 전형인데요. 이 정시에서 지역 균형 전형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오늘 그런가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죠. 그렇네요. 서울대가 지금 이제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네네. 이게 정시에 모집하지만 사실상 수시처럼 아.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서 2명 고교별로 2명씩 추천 전형을 받아서 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별로 2명을 추천해가지고 네. 수능 성적을 60점으로 바꾸고 아. 고등학교의 교과 평가를
이제 40점으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합산해서. 경쟁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상 수시 2차가 되지 않나. 그런 건 같은데 네. 그게 수능이 최저가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시에서 네. 각 고교별로 1등, 2등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더욱 더 수능을 강하게 수능 공부를 강하게 시켜야 되는 동기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네. 수시에서 떨어진 학생이 정시로 서울대를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기회. 그렇죠. 네, 서울대를 보낼 패자부활전. 두 번째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의 소스들은요,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 경북진학지원단 소스와 서울시 교육연구원 자료, 그리고 대교협 안내 자료, 그 다음에 미미위 강남인강 자료, 기타 교육부 발표 자료들을 수합한 내용입니다. 저는 제작과 기획을 맡은 김쌤이고요. 저는 비주얼을 맡은 네. 총각 비주얼을 유쌤입니다. 맡은 유쌤. 네, 저는 키와 인성을 키와 네, 인성을 맡고 인성을 맡고 있네요. 정쌤입니다. 네, 정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실 첫 회지만 아마 마지막 회가 될 것 같고요. 저희 김유정 쌤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정 선생님 정 선생님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자. 잘했는데 되냐? 다시 정 선생님 알아보려 합니다. 여기 다시 가자. 이거 다시 하자. 정 선생님 해. 다시 다시 정 선생님